여러분,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세가 50이 넘으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추잡해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고개를 돌리는 행동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 저지를 수 있는 착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말할 이야기도 많아집니다.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나보다 10살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듣기 싫어도 10살 어린 사람은 참고 듣습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며 반응합니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억지로 참고 들어주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내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같은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그래, 이 나이에는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지. 다음에는 절대 저 사람 옆에 안 가야지. 이 순간부터 관계는 조용히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나이가 아닙니다. 항상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보며 쟤네는 커도 별로 나아질 게 없겠다고 말합니다. 즉,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기준은 항상 나보다 어린 사람에서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본인도 모르게 추잡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이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어디에서나 또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시청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 기준을 이해하려면 나이 차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와 나이 차이가 3살에서 5살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말도 하고 끊기도 하고 반박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10살 또는 12살 띠동갑 차이가 나는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 앞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40살이고 상대가 20대 중반이라면 그 순간부터 나는 조심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마음대로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든 모임이든 사회든 나이가 많고 직급이 있고 위치가 있으면 상대는 무조건 참고 듣습니다. 이때 나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압박이 됩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동년배에게 하면 신뢰가 되지만 20살 어린 사람에게 하면 위력이 됩니다.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웃고 맞장 굳히고 예의 바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또 착각합니다. 아, 내가 편하게 대해줘도 괜찮구나. 이 착각이 반복될수록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나와 동갑인 사람이 말이 많으면 옆에서 자릅니다. 아유, 그만해. 그러나 20살 어린 사람은 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 순간 나이 든 사람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속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기울어질 때 또 하나 함께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인색함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항상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가자고 했고 내가 먹자고 했고 내가 불렀다면 그 순간에는 조금 더 내가 책임지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치페이를 꺼내는 순간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용한 건가? 이 생각은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판으로 남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인색하다는 평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또 하나, 나이 들수록 가장 없어 보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를 묻는 질문입니다.
딱 봐도 나이가 많은데 굳이 묻습니다. 상대는 속으로 피로해집니다. 특히 이성에게 나이를 묻는 것은 때때로 모멸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수로 물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태어났네. 이 말은 상대에게 비교와 위계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남의 나이를 묻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돈과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산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같은 시기에 집을 샀어도 지역 하나로 인생이 갈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이상해집니다. 불편해서 피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난 사람과 어울린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괴로운 관계를 스스로 유지합니다. 반대로 나이 들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뭔가를 해서 존경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않아서 존경받습니다.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일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회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게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잘 벌고 착하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도움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말해도 그래도 나는 부모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돈을 주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주지 않았을 때 받을 정신적 압박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부모가 약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자녀는 진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첫 번째 조건은 죄송하지만 돈입니다. 자녀를 위해 다 쓰지 마십시오. 노후를 위해 남기십시오. 두 번째 조건은 걷는 능력입니다. 몇 살까지 걸을 수 있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관계입니다. 억지로 유지한 관계가 아니라 부담을 주지 않아 남아있는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서 존중받는 사람은 말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